역사를 역사답게 황현필입니다. 3.1운동 이후에 항일 무장투쟁이 본격화됩니다. 그래서 1920년 6월에 홍범도에 대한 독립군의 봉오동 전투 승리가 있었고, 일제가 자신들의 군부대를 간도에 파견하기 위해 조작한 사건이 훈춘 사건이었고, 일본의 대규모 사단 병력이 파병되니 기존의 주둔지를 떠나서 백두산 근처의 산악지대로 이동했던 홍범도에 대한 독립군과 김자진의 북로 군정서 군 등의 여러 연합부대의 큰 승리가 청산리 대첩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일제는 이 간도의 한인마을들이 독립군들의 기지 역할을 하는구나 라고 하면서 한인마을 학살 방화 사건, 간도 참변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 간도 참변을 강의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자료들을 들여다보면서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했겠습니까? 슬픈 역사지만 그 슬픈 걸 직접 들여다보고 강의했던 제 마음이라도 많이 보아주셔야 조금 위로가 되지 않겠습니까? 가장 조회수가 적게 나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독립군이 봉오동과 청산리에서 승리했던 건 엄밀히 따지면 게릴라전의 승리입니다. 우리 한인들의 피해가 간도 참변으로 인해 너무 컸고, 그럼 우리 독립군이 할 수 있는 건 그 한인마을 하나하나를 지켜주기 어려우니 그 간도를 떠나는 게 한인들에 대한 예의이죠. 그래서 여러분, 청산리 대첩이 1920년 10월이고 간도 참변이 같은 해 1920년 경신 대참변이라고도 합니다. 1920년 11월부터 그 다음에 4월까지인데 우리 독립군, 엄청난 숫자의 독립군들이 밀산부 한흥동, 소령과 만주의 국경지대, 소만 국경지대 신카이오 근처까지 도착했던 게 1920년 12월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간도 참변이 있었던 1920년 11월부터 12월 사이에 간도에서 저 동북만주까지 우리 독립군이 이동했던 겁니다. 아니, 겨울에 국가의 지원을 받은 정식 군대라 할지라도 겨울에 그 전쟁 상황은 얼마나 고통스럽다는 걸 군대 다녀오신 분은 아실 텐데, 국가의 지원 없이 무기 지원, 군량미 지원, 방한복 지원 등등 군수품 지원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얼마나 그들이 고통스러웠는지, 이 독립운동이 그냥 마냥 낭만적이지 않다는 말씀 한번 좀 드리고 싶습니다. 당시 수천 명의 독립군들이 밀산부 한흥동까지 이동하는 과정에서 얼마나 배가 고팠으면 독립군이 지나간 자리는 나무 껍질이 다 벗겨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독립군들 동상 걸려서 손가락, 발가락 절단하는 일은 비일비재했고, 또 얼마나 배가 고팠으면 이 배낭에서 양초를 꺼내서 우걱우걱 씻고 그 밀산부 한흥동까지 갔다라고 합니다. 밀산부 한흥동에 가서 약 3,000명 이상의 병력이 서일을 총재로, 그리고 홍범도를 부총재로 하는 대한독립군단을 조직합니다. 그 서일과 홍범도를 중심으로 했고, 그 밑에 김자진, 김규식, 이범석, 최진동 이름만 들으면 알만한 유명한 독립운동가들이 그곳에 다 있었죠. 그런데 3,000병력이 주둔하려다 보니까 쉬운 일이 아니죠. 그때 러시아에서는 볼셰비키 혁명이 일어났고, 그 볼셰비키 공산주의 국가를 만들려고 하는 부대를 적군이라고 하는데, 적군이 그 대한독립군단을 부른 거죠. 왜냐하면 적군은 예전 러시아 로마노프 왕조로 돌아가려고 하는 백군과 싸우고 있었고, 이 백군을 후원하는 게 일본군이었기 때문에 일본군의 적, 독립군은 우리의 친구가 될 수 있다라고 해가지고 적군이 부른 거죠. 적군은 뭐라고 하면서 불렀겠습니까? 야, 대한독립군단아, 3,000병력 거기 주둔하는데 너희 군량미도 없고 주둔지도 애매하고 무기도 애매하지. 우리 자유시까지 와라. 무기 줄게, 주둔지 내어줄게, 군량미 줄게. 들어갑니다. 이때 대한독립군단이 들어갔으나 약간 사회주의, 완전 공산주의 부대들 맞아요. 이루크츠크파 너무 어렵죠. 상해 공산주의자들 이들의 알력 다툼 때문에 우리 독립군들이 큰 피해를 보게 되는데, 이걸 우리가 자유시 참변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 자유시 참변은 보는 관점에 따라서 약간 좀 부풀려졌다라고도 이야기하고, 실제로 자유시 참변 때 홍범도가 독립군을 죽였다라고 역사를 왜곡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만, 홍범도는 어찌 보면 대한독립군단에 있었던 약간 민족주의계와 함께 움직이기 때문에 피해자라고 제가 분명히 영상을 찍었기 때문에 자유시 참변 제가 건너뛰겠습니다. 이 영상도 꼭 좀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1921년 자유시 참변 당하고 당시 대한독립군단의 총재였던 서일은 자신 때문에 독립군이 피해를 입었다라고 30대 초반의 젊은 나이에 자결을 해버립니다. 정말 서일 같은 인물도 아깝죠. 그리고 김자진 같은 경우도 자유시까지 갔지만, 김자진은 나는 공산주의자가 싫어라고 하면서 미리
만주 지역으로 내려와 있었죠. 그래서 김자진 같은 경우는 신민부를 만들었고 또 참의부, 정의부, 신민부까지 이렇게 3부가 만들어집니다. 참의부도 그렇고 정의부도 그렇고 신민부도 그렇고 각각의 정무 기능을 갖추고 있었고 각각의 군대가 있었습니다. 일종의 3부는 자치정부였던 셈입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만주에서는 활발하게 3부를 통해서 우리 독립운동이 전개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일본이 이 3부를 탄압해야만 하죠. 그래서 일본의 경무국장 정도면 당시 조선 총독부의 경무국장 정도면 넘버 한 4 정도 되겠습니다. 이 경무국장 미스야가 만주의 군벌 장장님과 만납니다. 와, 이 군벌이 뭐냐면 만주에서는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고려 12세기의 문벌 귀족하고 들어보셨죠? 가, 문내, 벌, 열화. 문벌. 할아버지가 오품비상에 고위 가려면 그 아들, 모든 아들, 외손자, 조카 사이까지 과거를 보지 않고 중앙정계에 진출하는 음서 때문에 할아버지도 관료, 아버지, 작은아버지, 큰아버지 관료, 나랑 사촌들 관료, 내 사위까지 관료. 문벌. 근데 군벌은 뭘까요? 아빠도 군인, 할아버지도 군인, 내 형제들도 군인, 그거 아닙니다. 할아버지도 군부대가 있고 내 아버지 형제들도 각각의 군부대를 구축하고 있고 나와 내 형제들도 군부대를 가지고 있는 그게 군벌이죠. 군벌 중에 가장 힘이 강했던 군벌 장장님은 나중에 중국 국민당 장개석을 가둬버릴 정도까지 국공합작을 하지 않는다고 야단치면서 가둬버릴 정도로 힘이 세죠. 이 장장님과 미스야가 만나서 무슨 약속을 하냐? 만주 군벌이 한국 독립군들을 잡아서 죽이면 이게 참 이렇게 표현해서 그렇습니다만 한 명당 얼마, 사로잡은 채로 넘기면 한 명당 얼마,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미스야 협정이죠. 그래서 만주 군벌이 만주에 있는 우리 독립군들을 탄압하는데 실제로 당시 만주 군벌들은 그 일본군은 트럭 타고 움직이거든요. 그 트럭 타고 트럭 옆에는 일본군 옆에는 그 장교가 이상하게 개조한 오토바이 같은 거 타고 달리지 않습니까? 그 일본군이 타고 다니는 트럭 소리보다도 만주 군벌은 말 타고 다닌단 말이야. 말발굽 소리에 더 두려웠다라고 합니다. 왜냐? 만주 지형을 우리 독립군보다 더 많이 아는 게 만주 군벌이었고 그 만주 군벌에 쫓겼던 독립군은 아니고 일본군을 탈영했던 예전에 혹시 드라마 여명의 눈동자에 최재성이라는 배우가 도망가다가 만주 군벌들이 이렇게 밧줄 걸어서 독립군을 잡죠. 그렇게 잡혀서 끌려가는 장면들, 그게 만주 군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만주 군벌에게 이렇게 탄압을 받게 되니 안 되겠다, 우리 3부가 힘을 합쳐야 되겠다는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3부 통합운동이 전개되죠. 근데 이 참의부, 정의부, 신민부가 통합하는 과정에서 당시만 하더라도 민족주의계와 사회주의계 대립이 없었기 때문에 나름의 민족 유일당 운동이 전개되었다라는 표현을 듣기도 합니다. 그러나 불완전한 통합이 되었죠. 3부가 하나로 통합되지 못했단 말이죠. 남만주에는 국민부, 동북만주에는 혁신의회, 이 2개 단체로 불완전하게 통합이 됩니다. 혁신의회가 어찌 보면 정부적 성격을 띈다면 혁신의회의 정당이 한국 독립당이고 군대가 한국 독립군입니다. 그 한국 독립군의 유명한 장군이 바로 지청천이죠. 이 지청천의 한국 독립군이 당시 여러분 1931년 만주사변이 일어나서 만주가 일본에 의해 점령당하게 되니 만주에 있는 중국인들도 일본에게 저항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동북만주에 중국인들 독립군이 있었으니 그들이 중국의 호로군이었는데 이 지청천의 한국 독립군은 중국 호로군과 연대해가지고 쌍성보, 사도하자, 동경성, 대전자령 전투에서 승리하는데 이 대전자령 전투가 우리 독립운동 사상 3대 승리, 봉오동, 청산리, 대전자령 전투,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혁신후에서는 지청천이 있었고 진짜 이제 오늘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인물, 남만주 국민부에 누가 나오냐? 저는 오래전부터 공부를 해서 알고 있었고 이름만 이야기하려고 해도 조금 뭉클한 인물, 양세봉 장군이 나옵니다.